제 GRK 차량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데멘토의 오방간지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일본에서 열리는 GRK 최강자전을 출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현재 제 GRK 차량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제가 대회 가기 전에 이렇게 세팅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이유는 제가 가가지고 이 세팅을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처음 경험하는 서킷, 그러니까 노면도 처음이고 컨트롤 페어도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차를 어떤 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가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타 서킷 혹은 어디선가 내가 처음 경험해보는 서킷에서 대회가 열린다든지 할 때 어떻게 차를 준비해서 가면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제가 어떤 생각으로 차를 이렇게 세팅을 했는지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그 GRK 최강자전은 나고야 탐탐 서킷에서 열려요. 그래서 거기 노면은 아스팔트 노면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도로에 깔린 아스팔트 아니면 국내에 있는 서킷들에 있는 아스팔트들하고는 약간 좀 질감이 다릅니다. 매우 좀 고운 아스팔트라서 실제로 저희가 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아스팔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노면이 더 고르다고 보시면 돼요. 요철도 별로 없고 고르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또 그립이 나오는 그런 노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자체는 굉장히 미끄러운 노면은 아니다. 어느 정도 좀 그립이 확보되는 노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옛날에 그 요코모 드리프트 미팅 때, 지금 현재 요코모 야타베 아리나 서킷은 P타일이죠. 근데 그 전에 현재 사장님으로 되기 전에 예전에 요코보리 사장님, 제가 한창 일본 다닐 때 야타베 아리나는 아스팔트 서킷, 아마 지금 탐탐 서킷하고 비슷한 노면에 그다음에 요코모에서 나오는 아스팔트용 타이어를 썼었어요. 그거랑 비슷한 질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차량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GRK 대회이기 때문에 GRK라는 차, 단일 차종 대회입니다. 뭐 GRK4도 되고요, 3도 되고요, 5도 되고, GRK 에보도 되고, GS2, 뭐 에보, 뭐 글로벌 모델, 아무튼 R31 하우스 시바타에서 나왔던 그동안의 모든 차량들은 다 활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 공식 인증을 받은 컨버전 킷들 사용이 가능한 뭐 UK웍스에 나오는 컨버전 킷이라든지 아니면 레이브디의 MC2 그런 것도 다 충분히 출전이 가능한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공식 인증된 파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 인증된 파츠들은 리스트가 이렇게 딱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파츠들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품들은 전부 다 시바타 R31 하우스에서 나온 GRK용 파츠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룰을 지켜서 차량을 만들어야 되고요. 타사 브랜드 차에 들어갔던 부품들 굉장히 짬뽕해서 많이 만들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무게 제한이 있고, 그리고 붙일 수 있는 파츠들에 일본에서 시판 중인 부품들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공인 리스트에 있는 부품들 외에 뭐 디퓨저라든지 프론트 범퍼 이런 거는 다른 메이커들 거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다만 자작품은 안 됩니다. 일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디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랑 그 기준에 맞춰서 제가 차를 어떻게 세팅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 출전하게 될 GRK 차량입니다. 일단 바디는 저희 팀 바디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 블루 버전 말고 지금 레드 버전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대회 일정에 거의 딱 맞춰서 완성이 될 것 같아서 그 바디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바디예요. 똑같은 바디로 할 거고 색만 다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어딕션의 Z400 이 바디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Z400의 윙은 R35 윙이에요. 요코모 R35 윙. 그리고 윙 마운트는 오버도즈 타입 7 윙 마운트죠. 네, 그렇게 해서 바디는 준비를 했고요. 네, 레드 버전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출전할 GRK 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차의 변화 과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제 차는 베이스가 GRK4예요. GRK4인데 GRK5처럼 많이 변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GRK5하고 가장 크게 다른 건 모터 마운트만 달라요. 모터 마운트가 GRK5가 4mm 더 뒤로 가 있는데 저는 GRK5용 모터 마운트가 아니고 GRK4용 모터 마운트라서 그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다 GRK5로 거의 다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GRK5랑 모터 위치만 살짝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적으로 일단 제가 메카닉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메카는 일단 GRK 시바타의 13.5톤 모터입니다. 모터 규정은 별도로 없어요. 그냥 시중에 판매되는 모터 쓰면 되는데 아무래도 GRK 시바타 대회다 보니까 좀 약간 이거는 제가 시바타 모터를 써보고 싶어서 이 모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안에 로터는 LV4 가장 최근에 발매된 토크형 로터죠. 그걸로 지금 교체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변속기는 어큐반스의 라드로 했습니다. 더블 X는 너무 비싸서 고가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사용하지 못했고 라드 변속기로 지금 부착을 했습니다. 라드 변속기를 사용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제가 이 S버스 모듈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조종기에서 이 세팅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 가는 그 노면이고 그런 타이어를 맞닥뜨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주행하면서 바로바로 바꿔야지만 제가 최적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어큐반스 변속기를 많이 써보면서 느낀 점이 내가 이미 익숙하고 많이 다니는 상황이면은 그 서킷을 그러면 뭐 RPX2로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 가는 데서는 제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행하면서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해서 어큐반스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본 대회를 가면은 연습 시간이 자유롭게 주어지진 않아요. 그룹별로 막 10분씩 밖에 안 주거든요. 10분 걸리고 나왔다가 또 막 모든 그룹이 다 주행한 이후에 또 다시 10분 주어지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짧은 10분 안에 내 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빨리 세팅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10분 동안에 안 맞는 세팅으로 계속 주행하고 들어왔다가 1시간 후에 또 내가 변경한 값을 테스트하려고 하면 좀 감을 잃을 것 같아서 저는 주행하는 그 10분 내에서 어떻게든 변속기 값을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어큐반스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지정 배터리입니다. 이거 GRK 대회는 이 시바타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랑 자이로인데 자이로는 GYD 550 그리고 서버는 CD700입니다. 후다바 CD700. 물론 이제 처음 맞닥뜨리는 노면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세팅 값이 주어지는 애를 사용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V4 자이로랑 요코모 서버 이렇게 조합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단순하고 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요즘에는 제가 이거 두 개의 조합에서 세팅 값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노면에 가서든지 그만큼 좀 토크도 좋고 조향 속도도 매우 마음에 들기 때문에 헌팅도 잘 얻고 그래서 이 조합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댐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리어만 너드 댐퍼로 가져갑니다. 이거 뭐 좀 비싼 댐퍼긴 하죠, 이 너드가. 근데 이 너드 댐퍼를 리어만 일단 가져가는 이유가 가서 이제 댐퍼 오일을 그때그때 좀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미세 조정도 해야 되고. 근데 리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든 바로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끔 준비를 한 거고,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오일 조합으로 제가 댐퍼를 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리어는 이 다이얼식으로 오일 감쇄량을 좀 조절을 할 예정이고, 프론트는 이제 오일을 직접 댐퍼를 바꿔 껴가면서 조절을 할 생각입니다. 뭐 조금 더 이제 리어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맞추고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천천히 맞추는 그런 조합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너드 댐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대회에서 제가 써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이걸 가져가는 이유는 일단 노면 자체가 되게 고운 아스팔트고 일본 서킷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먼지나 이런 불순물들이 많이 날리진 않아요. 관리를 잘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 너드 댐퍼를 써도 어느 정도 오염성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 너드 댐퍼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거 샤시랑 어퍼덱은 가장 최근에 발매된 레이싱 컨버전인가요? 네, 아무튼 이 샤시가 얇아가지고 좀 더 이제 플렉서블한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런 샤시이고 기어박스 위치가 좀 변화했기 때문에 좀 더 트랙션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 샤시로 바꾸고 나서 되게 차가 더 치고 나가게 됐다라는 인상이 강해서 네, 이걸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저는 기존의 디퓨저, 그러니까 R31 하우스 디퓨저는 좀 짧아요. 그 레이브 D 디퓨저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바디가 더 많이 뒤로 나와 있다 보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 짧으면은 바디에 공기가 다 닿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바디 뒤도 뚫려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걸 더 공기를 더 뒤까지 많이 빼려고 YD4용 좀 더 일반적으로 YD2에 나와있던 이 긴 것보다 좀 더 짧은 애입니다. 그래서 걔로 디퓨저는 달았고, 그 다음에 프론트 범퍼는 GRK 공식 프론트 범퍼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댐퍼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댐퍼 세팅 관련해서는 아마 가서 좀 많이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뭐 프론트 지오메트리나 리어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거기 노면이 아스팔트라는 특성 때문에 캠버를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캠버를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리어 캠버는 일단 기본 4도로 일단 맞춰 갑니다. 물론 제가 다른 서킷에서도 대부분 다 4도로 주행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미끄러운路면에서는 4도보다는 타이어 각도에 맞춰서 캠버 각을 만들어 놓는 게 좋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스팔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날이 선 면을 활용하는 게 좋아서 일단 기본 4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 레이아웃에 따라서 이제 차 세팅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디프의 강도랑 댐퍼의 오일 감쇄량, 그리고 스프링 강도거든요. 일단 레이아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축구바 레이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존재해서, 거기서 좀 차 움직임이 느리거나 좀 빠릿하지 못하면 좀 감점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일 감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가서 실제로 흐르는 양이나 차가 흐르는 양, 멈추는 양 이런 거 보고 아마 조절을 할 예정이고, 스프링 자체는 좀 더 빠릿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강도를 있게 가져갈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프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방으로 바꿔 껴져 있어요. 네, 어떠셨나요? 저랑 같이 이번 GRK 최강자전을 대비해서 제가 제 GRK 차량을 어떻게 세팅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사실 일본 대회 가면은 예선조차도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 사람은 진짜 잘한다 싶어도 예선을 진짜 겨우 통과할까 말까거든요. 지금까지 예선 통과해서 16강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한두 번 본 적은 있어도, 그 16강에서 이제 8강으로 올라가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일본 유저들 벽이 좀 많이 높고, 물론 이제 그들이 굉장히 이제 최상위권 사람들하고 계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눈높이도 많이 높아지고 주행력도 많이 올라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핸디를 갖고서라도 저희가 일본에 가서 일본 대회를 참가하는 이유는 예선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건 알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기적을 바라는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을 진출하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일본 대회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서 가는 겁니다. 내가 저기서 저 사람을 이겨야지, 내가 저기서 성적을 내야지 라는 마음가짐보다는 가가지고 내가 지더라도 저 잘하는 사람 차를 한번 구경해보고, 직접 구경하고 눈으로 실제로 보면서 뭐가 다른지, 그리고 내가 저렇게 하면 내 차도 저렇게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 차가 저 사람들 무리해서 어느 정도 밑 포지션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대회 하면은 우리가 성적 내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참가를 하시는 선수분들,
성적을 낸다기보다 거기서 그걸 즐기고, 대신에 내가 졌으면 나를 이긴 사람 아니면 나보다 더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차가 어떤지 더 공부를 하려고 모이는 목적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회도 사람들이 많이 참가를 했을 때 이제 내가 성적을 못 내면 난 딜러리야 라는 생각보다는 성적을 못 내도 가서 저 사람이 잘한다는데 저 사람 차는 도대체 어떻게 세팅을 했길래 저렇게 잘 가나, 내가 손가락이 저 사람보다 모자란 건지 내 차 세팅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회를 나갈 때 전혀 생판 모르는 처음 경험하는 노면과 처음 경험하는 컨트롤 타이어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타지에 가시거나 대회에 참가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주 드디어 GRK 체험자전 나가는 거 준비를 잘 해서 한국 사람들은 한 3명 정도 참가를 해요. 저랑 저희 팀의 현승이 형 그리고 저희 팀의 태구 형 이렇게 3명이서 참가를 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잘 즐기고 많은 거를 배워갖고 와서 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께 많은 거를 또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GRK 최강자전 제가 현장 영상을 찍어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민토의 오방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